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격리시설도 준비됩니다. 버스 터미널에 이어 간이 정류장까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딴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은 외면한 채 전주시는 예산까지 지원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총 53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들이 전국대병원에 군산분원의 대체 입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산시에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산되는 메르스 공포에 약국마다 마스크를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마스크 품종은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썼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내 산후조리원들도 자발적으로 외부 방문객을 차단하거나 남편까지도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인들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애기들이 면역력도 없고 산모님들도 아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과 충청에서 학교 200여 곳이 휴교를 결정한 가운데 한 번 감염 시 집단화 우려가 큰 학교와 유치원 등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단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위생 지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서울 지역 50대 여성이 일행 1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도내 한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의심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도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5개로 알려졌지만 각각 1인실, 4인실이어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전염병의 특성상 수용 인원이 2명에 불과합니다. 메르스 환자 수가 수도권 격리병상 수용 한계를 넘게 되면 의심 환자에 이어 확진자까지 전북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자치단체에 격리시설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시군에 격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별하고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메르스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 격리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별로 격리시설 대상지를 확보하고 정부와 운영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대비해 마련되는 격리시설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지소, 운영을 중단한 예방센터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7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전주의 60대 남성이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해당 남성과 의료진 및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고열로 도내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전주 버스터미널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고속과 시외버스가 따로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새로 만든 간이 정류장까지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버스업체의 입속에 따라 설치돼 불만이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외버스 전용 간이 정류장인데 다음 달부터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49차례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80m가량 떨어진 곳에 이미 고속버스 간이 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밑에 고속버스 간이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두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최근 혁신도시에 설치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가 서로 승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같이 합병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달려서 현재 신축 공사 중인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합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간이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버스업체들.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에 추가 설치를 승인해줬고 전주시는 1,500만 원의 혈세를 공사비로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산골에서 즐기는 휴식 같은 영화제인 무주 산골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23개국 총 53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다양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산골의 청정함이 오롯이 느껴지는 무주. 등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낭만적인 운동장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관객맞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23개국 총 53편의 영화를 준비해 무료로 상영하고 별이 빛나는 산골에서 캠핑을 하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빛, 달빛, 풀벌레 소리를 벗삼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질 개막식은 배우 김영우와 김혜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홍보대사인 전혜빈과 배우 이경영, 김민종 등이 무주를 찾고 가수 에일리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복합 문화 공연으로 해마다 눈길을 사로잡은 개막식은 찰리 채플린의 대표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 탄생 101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서 공연과 영화 그리고 라이브 밴드의 음악까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여름의 휴식 같은 영화제는 4박 5일간 이어지며 관객과의 대화,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올해 1,000억여 원의 국비를 공모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올 들어 모두 82개 사업 1,300억 원을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에는 벽오지 마을에 택시와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사업과 개방형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던 의회가 한 달여 만에 뒤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일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은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를 제안한 뒤 이후 한 달간 특별한 논의나 해법 마련 없이 시간을 보내다 어제 도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협의에 임하겠지만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혀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군산 전북대병원 대안 입지 선정에 병원 측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군산시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한 도내 17개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작 군산 분원 건립사업의 주체인 전북대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른 입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 소유인 조촌동 제2정수장은 현재 예정지인 백석제보다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병원 건물의 높이를 높이면 대형 병원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업주인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뒤에 숨지 말고 대안 부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특히 전북대병원이 예비타당성 제조사 여부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대안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대안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해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대안입지 선정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측의 방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무주 모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중금속이 발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 책임 있는 치료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과거 하천 부지인 점을 들어 상류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폐광산 등 오염원을 철저히 밝히고 주변 주택에 대한 정밀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달 9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윤리위원회 소집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른바 갑질 도의원들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새벽 1시에 라면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던 강모 의원이 특위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종중 소유의 땅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58살 송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허위 서류로 특성 성씨 종중이 소유한 정읍과 익산 등지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한 뒤 담보대출을 받아 26억 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저가에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판다고 속여 390여 명에게서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